3점 수능 테스트 문제입니다. 1번 다음은 외부 은하를 허블의 은하 분류에 따라 가나다로 구분하여 특징을 나타낸 것이다. 가나다는 각각 타원 은하, 나선 은하, 불규칙 은하 중 하나이다. 자, 첫 번째 평균 색지수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데, 평균 색지수는 U등급, U필터로 본 U등급에서 V필터로 본 V등급을 뺀 값을 색지수라고 하죠. 근데 평균 색지수는 은하 속에 있는 별의 표면 온도가 낮을수록, 즉 붉은색 별을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색지수가 커집니다. 그래서 색지수는 주로 붉은색 별들로 구성되어 있는 타원 은하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나선 은하, 그 다음에 가장 표면 온도가 높은 푸른색 별들로 주로 구성되어 있는 불규칙 은하가 제일 작습니다. 평균 색지수, 타원 은하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나선 은하, 불규칙 은하가 제일 작습니다. 그래서 가가 다보다 크다라고 그랬는데, 일단은 가를 타원 은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평균 색지수가 크기 때문에 가는 타원 은하로 주로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평균 연령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데, 평균 연령은 주로 붉은색 별들로 구성되어 있는 역시 타원 은하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나선 은하, 주로 파란색 별, 나이가 가장 적은 파란색 별들로 구성되어 있는 불규칙 은하가 역시 가장 작습니다. 그러니까 은하의 평균 색지수하고 평균 연령의 구성 비율, 그거는 똑같습니다. 다 같이 타원 은하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나선 은하, 불규칙 은하 순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관측되는 은하 중 구성 비율, 은하 중에는 역시 우리 은하와 같은 나선 은하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많은 은하는 타원 은하, 가장 적은 은하는 불규칙 은하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가는 평균 색지수가 크고, 또 구성하는 별의 평균 연령도 가장 많기 때문에 가는 타원 은하로 일단 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가는 타원 은하, 그리고 구성하는 별의 평균 연령이 나가 가장 작고, 또 관측하는 은하 중 구성별이 가장 작은 나는 불규칙 은하로 보는 게 좋습니다. 나는 불규칙 은하. 그리고 다가 남았는데, 다는 관측되는 은하 중 구성 비율이 큰 나선 은하로 보면 맞습니다. 여러 번 해보면 알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아무 무리가 없습니다. 가를 타원 은하, 평균 색지수가 가장 크고 구성하는 별의 평균 연령이 가장 큰 것이 타원 은하이기 때문에 가를 타원 은하로 보고, 그 다음에 나는 구성하는 별의 평균 연령이 작고, 또 관측되는 은하 중 가장 적은 별을 차지하는 은하가 불규칙 은하이기 때문에 나는 불규칙 은하로 보고, 그 다음에 다는 관측되는 은하 중 구성별이 가장 큰 것이 나선 은하이기 때문에 다를 나선 은하로 보면은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됩니다. 가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옳은 설명 고르기, 가나다에 대한 설명 중 옳은 설명 고르기. 가는 타원 은하라고 그랬지요. 타원 은하는 모양에 따라서 원에 가까운 타원이냐 아니면 납작한 타원이냐에 따라서 세분하지요. 이 제로는 거의 둥근 타원 은하, 그 다음에 이 세븐은 아주 납작한 모양의 타원 은하가 되기 때문에 가는 편평도에 따라 세분한다.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은하의 질량에 대한 성간물질의 비. 성간물질이 상대적으로 가장 많은 비를 차지하는 은하는 불규칙 은하지요. 불규칙 은하가 가장 성간물질이 많고, 그
그 다음에 나선은하, 타원은하가 가장 적습니다. 그래서 은하의 질량에 대한 성간물질의 비, 불규칙 은하가 가장 크다라고 해야 되는데 나가 바로 불규칙 은하 맞지요. 그래서 니은도 맞았습니다. 그리고 디귿, 우리 은하는 나선은하, 나선은하 중에서 막대 나선은하인데 막대 나선은하도 나선은하에 속하죠. 그래서 우리 은하는 다 나선은하에 속한다. 디귿도 맞았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이 모두 맞았습니다. 2번 표는 외부 은하를 허브르 은하 법칙의 은하 분류에 따라 가나다로 구분하여 특징을 나타낸 것이다. 가나다는 각각 타원은하, 나선은하, 불규칙 은하 중 하나이다. 자, 옳은 설명 고르기인데 가나다 이렇게 세 가지 은하 중에서 그 절대 등급, 평균 색지수, 또 전체 질량에 대한 성간물질 중 수소의 질량 B 요 세 가지를 가지고 구분해야 되는데 절대 등급을 가지고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평균 색지수도 여기 기억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구분하기 어렵고 제일 구분하기 좋은 자료는 바로 전체 질량에 대한 첨가물질 중 수소의 질량 B 이걸 가지고 구분하면 쉬운데 이 비율이 가장 큰 것은 불규칙 은하입니다. 불규칙 은하는 주로 성간물질이 차지하는 비율이 많기 때문에 성간물질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불규칙 은하 속에 이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가는 불규칙 은하, 그 다음에 이 성간물질 중 수소의 질량 B가 가장 적은 거의 0에 가까운 은하는 타원은하입니다. 그래서 다는 타원은하, 그리고 나는 나선은하가 되지요. 여기서 요 자료, 세 번째 자료, 전체 질량에 대한 성간물질 중 수소의 질량 B를 가지고 구분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옳은 설명 고르기, 가나다는 절대 등급을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관성이 없죠. 절대 등급은 특별한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절대 등급을 가지고는 분류하기가 어렵습니다. 기억은 틀렸고, 그 다음에 기억은 여기 가려져 있는데 1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가은하는 불규칙 은하라고 그랬지요. 불규칙 은하는 주로 표면 온도가 높은 푸른색 별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평균 색지수 값이 가장 작습니다. 평균 색지수는 표면 온도가 높은 푸른색 별일수록 작은 값을 갖기 때문에 주로 푸른색 별들로 구성되어 있는 불규칙 은하에서 평균 색지수는 가장 작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0.4부터 0.8까지가 나선은하인데 이것보다도 더 작아야 됩니다. 그래서 1보다 크다는 틀렸지요. 가장 작기 때문에 0.4부터 0.8보다도 오히려 더 작아야 됩니다. 그래서 니은도 틀렸고, 그 다음에 디귿, 구성하는 별들의 평균 연령, 평균 연령은 타원은하가 제일 큽니다. 주로 붉은색 별들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타원은하가 평균 연령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디귿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평균 연령이 많은 은하는 나선은하, 그리고 평균 연령이 가장 적은 은하는 불규칙 은하입니다. 그래서 디귿만 맞았습니다. 3번 다음은 특이은하의 스펙트럼을 나타낸 것이다. 가완하는 각각 퀘이사와 세이퍼트 은하 중 하나이다. 퀘이사는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어서 하나의 점으로밖에는 보이지 않는 은하가 퀘이사이고, 세이퍼트 은하는 아주 빠른 속도로 회전하기 때문에 모양이 나선 은하처럼 보이는데 중심부가 아주 밝게 보이는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세이퍼트 은하입니다. 그런데 거리상으로는 퀘이사가 훨씬 더 먼 거리에 있기 때문에 더 빠른 속도로 멀어지고 있죠. 그래서 적색 편의가 좀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이 퀘이사에 해당됩니다. 여기 수소 베타선의 적색 편의량을 표시하고 있는데 적색 편의량이 더 큰 거,
수소 베타선의 적색 편이량이 더 클수록 후퇴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더 멀리 있는 퀘이사가 됩니다. 나는 퀘이사, 가는 세이퍼트 은하가 됩니다. 옳은 설명 고르기, 기억하는 세이퍼트 은하이다. 맞지요? 그 다음에 시지름, 시지름은 실제 크기가 아니라 우리가 눈으로 보는 크기를 시지름이라고 하는데 세이퍼트 은하가 더 가까이 있기 때문에 더 크게 보입니다. 세이퍼트 은하는 대부분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점으로 보이지 않고 나선 은하의 형태로 관측된다고 그랬지요. 그리고 퀘이사는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은하인데도 불구하고 하나의 점으로 별처럼 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질은 겉으로 보는 크기, 세이퍼트 은하 가가 나 퀘이사보다 크다. 니은 맞았지요. 그 다음에 디귿, 가 세이퍼트 은하는 나 퀘이사보다 과거에 생성되었다. 우주는 팽창하고 있기 때문에 지구로부터 먼 거리에 있는 은하일수록 더욱더 과거에 형성된 은하가 됩니다. 그래서 퀘이사가 더 먼저 생성된 은하가 되지요. 그래서 디귿 가는 나보다 가 세이퍼트 은하는 퀘이사보다 과거가 아니고 최근이지요. 퀘이사가 더 과거입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렸습니다. 4번 그림 가는 퀘이사 3C273을 배경별과 함께 이 화살표로 표시한 것이 퀘이사고 주변에 있는 것은 별입니다. 마치 별과 똑같이 보이지요. 그 정도로 아주 멀리 있는 은하가 퀘이사입니다. 그래서 퀘이사는 마치 별처럼 보이기 때문에 준항성체라는 의미입니다. 퀘이사. 그리고 오른쪽 그래프는 우주 나이에 따른 단위 부피당 퀘이사의 개수인데 왼쪽으로 갈수록 빅뱅의 시기이기 때문에 과거가 되는데 과거에는 우주의 크기가 작았기 때문에 단위 부피당 퀘이사의 수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주가 팽창함으로 인해 가지고 공간이 넓어졌기 때문에 단위 부피당 퀘이사의 수는 줄어들게 됩니다. 퀘이사 자체의 수가 줄어든 게 아니라 현재 쪽으로 오게 될수록 우주가 팽창해서 공간이 넓어졌기 때문에 단위 부피당 같은 부피당의 개수는 줄어든 겁니다. 옳은 설명 고르기 3C273 퀘이사는 우리 은하 안에 있는 별이 아닙니다. 우리 은하 밖에 있는 외부 은하이지요. 매우 멀리 있어서 하나의 별처럼 보인다고 해서 우리 은하 속에 있는 하나의 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매우 먼 거리에 있는 우리 은하 밖에 있는 외부 은하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그 다음에 퀘이사는 대부분 최근에 만들어졌다 아니지요. 퀘이사는 아주 먼 거리에 있는데 아주 먼 거리에 있다는 것은 그만큼 오랜 시간 동안 멀어졌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아주 오래전에 대부분 우주 생성 초기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디귿 틀렸고 다음은 디귿 적색 편이가 큰 퀘이사일수록 적색 편이가 큰 퀘이사일수록 후퇴 속도가 더욱더 빨라지지요. 후퇴 속도는 본래의 파장분의 적색 편이량 곱하기 빛의 속도인데 적색 편이가 델타 람다가 클수록 후퇴 속도가 더 빠르게 됩니다. 후퇴 속도가 더 빠르다는 것은 거리가 더 멀리 있다는 거지요. 후퇴 속도는 허블상수 곱하기 은하의 거리가 되기 때문에 후퇴 속도가 빠를수록 또 거리는 멀어지는 은하가 됩니다. 근데 거리가 먼 은하에서 오는 빛일수록 지구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더욱더 많이 걸리게 되지요. 그래서 적색 편이가 큰 퀘이사, 즉 거리가 먼 퀘이사일수록 더욱더 옛날에 방출된 빛이 지구에 이제서 도달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과거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디귿 맞았습니다. 5번 그림은 서로 다른 은하의 스펙트럼을 나타낸 것이다.
가원하는 각각 세이퍼트 은하와 일반적인 나선 은하 중 하나이다. 그리고 점선은 O3 방출선의 관측 파장에 해당된다. 점선을 여기 빨간 선으로 표시했습니다. 그런데 세이퍼트 은하는 이 그림과 같이 겉으로 보기에는 나선 은하처럼 보이지만 매우 빠른 속도로 회전하고 있고, 그리고 중심부가 아주 밝게 관측되는 특이 은하가 세이퍼트 은하입니다. 그리고 세이퍼트 은하는 이와 같이 그 파장이 넓은 방출선을 방출하는 게 특징입니다. 옳은 설명 고르기 기억. 그 세이퍼트 은하는 가이드라고 그랬는데, 이 가를 보면은 수소 베타선이라든가 수소 감마선, 이런 그 특이한 원소의 방출선이 폭이 넓게 나타나지요. 그래서 가가 바로 세이퍼트 은하입니다. 세이퍼트 은하의 특징은 스펙트럼에서 폭넓은 방출선이 수소 베타선이라든가 수소 감마선과 같은 방출선, 스펙트럼의 방출선이 폭이 넓게 나타나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가가 세이퍼트 은하 맞습니다. 나에서는 폭이 좁지요. 방출선의 폭이 좁습니다. 그래서 기억, 세이퍼트 은하는 가이다. 맞았습니다. 그리고 니은 지구에서 은하까지의 거리, 가가 나보다 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 똑같은 O3 방출선의 파장을 보면 되는데, 똑같은 O3 방출선의 파장은 나에서 좀 더 길지요. 여기는 500나노미터 이상이 됩니다. 여기는 500나노미터로 나타나는데, 나에서는 똑같은 O3 방출선이 좀 더 파장이 길게 나타납니다. 파장이 더 길게 나타나게 되면은 적색 편의량이 더 크게 되는데, 적색 편의가 크게 될수록 후퇴 속도가 빠른 걸 의미하고, 후퇴 속도가 빠르기 위해서는 거리가 더 멀리 있어야 되지요. 그래서 적색 편의량이 좀 더 크게 나타나는 나가 더 멀리 있습니다. 나가 더 멀리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 가는 나보다 멀다가 아니라 가깝다지요. 그래서 니은 틀렸습니다. 그리고 디귿, 은하 전체 밝기에 대한 중심에게 밝기 비율, 세이퍼트 은하가 더 크지요. 중심부가 아주 밝기 때문에. 그래서 세이퍼트 은하 가가 나 보통 은하보다 크다. 디귿 맞았습니다. 기억하고 디귿이 맞았습니다. 6번 그림은 은하 ABC의 관측 스펙트럼을 비교 스펙트럼, 여기 맨 위에 비교 스펙트럼과 함께 나타낸 것이다. 새은하 ABC, 새은하는 허블 법칙을 만족한다. 옳은 설명 고르기. 1번 은하 A에서 흡수선의 파장 변화량 B가 A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는데, 비교 스펙트럼을 빨간 선으로 표시했습니다. 그런데 ABC 중에서 C가 적색에 제일 가깝기 때문에 기준 파장이 가장 긴 것은 C고, 기준 파장이 가장 짧은 것은 A가 됩니다. 그런데 기준 파장 A는 파장 변화량이 A에서 요만큼 일어났고, B는 요만큼 생겼고, C는 요만큼 생겼습니다. C 쪽으로 갈수록, 즉 기준 파장이 길수록 파장 변화량이 더 큽니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변화된 양이 크지요. 적색 편의량이 더 큽니다. 그래서 기준 파장 ABC 중에서 기준 파장이 클수록 적색 편의량, 파장 변화량, 적색 편의량도 커집니다. 그래서 은하 A에서 흡수선의 파장 변화량은 B가 A보다 작다가 아니라 크지요. 그래서 1번 틀렸고, 그 다음에 2번
흡수선 C의 적색 편이, 이 흡수선 C, 이 흡수선 C의 적색 편이는 아래로 내려올수록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C가 A보다 크다. 2번은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3번 후퇴 속도는 은하 B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은하 A보다 적색 편이량이 다 크지요. 비교 스펙트럼 ABC, 기준 스펙트럼 ABC보다 적색 편이량이 아래로 내려올수록 A도 커지고 B도 커지고 C도 커지기 때문에 아래로 내려올수록 ABC 아래로 내려올수록 적색 편이량이 더 커집니다. 적색 편이량이 더 커지면 델타 람다가 커진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은 후퇴 속도가 더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번 후퇴 속도는 A가 B보다 크다가 아니고 작지요. 후퇴 속도는 아래로 내려올수록 적색 편이량이 더 커져서 후퇴 속도가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3번 틀렸고, 그 다음에 지구에서 은하까지의 거리 B가 C보다 멀다라고 되어 있는데 틀렸죠. 아래로 내려올수록 적색 편이량이 더 커지게 되어서 후퇴 속도가 더 빠른데, 후퇴 속도가 더 빠르려면 거리가 더 멀어져야 되지요. 그래서 아래로 내려올수록 ABC 아래로 내려올수록 적색 편이량이 커지고 후퇴 속도가 더 커지는데, 그거는 거리가 점점 멀어진다는 겁니다. V는 HR이기 때문에 아래로 내려올수록 거리가 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에서 은하까지의 거리 B가 C보다 멀다가 아니라 가깝답니다. 4번도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은하까지의 거리분의 후퇴 속도, 요거는 C가 A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허블 법칙 후퇴 속도 V는 허블 상수 곱하기 은하의 거리가 되는데, 여기서 H값 허블 상수는 R분의 V가 되지요. 은하까지의 거리분의 후퇴 속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 값은 일정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은하의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 후퇴 속도도 그만큼 빨라지기 때문에 요 비율, 요거는 일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H값 R분의 V는 H값이 되는데 허블 상수가 되지요. 같게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은하까지의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은 후퇴 속도도 그만큼 빨라지기 때문에 요거는 요 비율은 변함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ABC 모두 같다라고 해야 됩니다. 5번 틀렸습니다. 2번만 맞았습니다. 7번 다음은 은하 ABC에 대한 설명이다. ABC는 허블 법칙을 만족한다. 첫 번째, 우리 은하 ABC는 일직선상에 위치하며, 이 그림과 같이 우리 은하와 은하 ABC는 일직선상에 위치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은하를 기준으로 두 은하, 이 그림과 같이 두 은하 BC는 다른 은하 A은하와 반대 방향에 위치한다. 이렇게 하면 맞지요. 우리 은하를 기준으로 해서 두 은하 BC 은하 두 은하는 A은하와 반대편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렇게 놓으면은, 그리고 B와 C 사이의 거리, B하고 C 사이의 거리가 AB 사이의 거리보다 멀다라고 그랬습니다. 이 그림과 같이 하면 되지요. 만약에 B은하가 이곳에 있지 않고 이곳에 있게 되면은 BC 사이의 거리는 오히려 AB 사이의 거리보다 더 가깝게 되지요. 내용하고 맞지 않습니다. 분명히 BC 사이의 거리가 AB 사이의 거리보다 멀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이렇게 놓지 않고 B를 여기다 놓지 않고 이쪽 C의 왼쪽에 놓게 되면은 BC 사이의 거리가 오히려 AB 사이의 거리보다도 가깝게 됩니다. BC 사이의 거리가 더 멀어야 되는데 BC 사이의 거리가 오히려 AB 사이의 거리보다도 가깝게 되기 때문에
요 말하고 맞지 않게 되지요. 그래서 B는 이런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은하에서 A 은하까지 거리가 요 거리인데 요 거리가 30메가퍼섹이라고 알려줬습니다. 요건 알려줬습니다. 우리 은하에서 A 은하까지의 거리 30메가퍼섹이라는 건 알려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C의 스펙트럼에서 C은하의 스펙트럼에서 500나노미터의 기준 파장을 가는 흡수선이 507나노미터로 관측됐다고 했습니다. C은하는 우리 은하로부터 멀어지고 있겠지요. 모든 은하가 다 멀어지고 있는데 C은하도 멀어질 것입니다. 멀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파장이 500나노미터에서 507나노미터로 적색 편이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 은하에서 C은하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습니다. 60메가퍼섹을 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구하느냐면은 C은하의 후퇴 속도 허블 법칙에 의해서 V 멀어지는 속도는 빛의 속도 곱하기 본래의 파장 분의 파장 변화량 델타 람다가 됩니다. 여기다가 그대로 대입을 하면은 C 빛의 속도는 30만 km/s 곱하기 파장 변화량이 500나노미터에서 507나노미터가 되었기 때문에 파장 변화량이 델타 람다가 7나노미터 변했습니다. 그리고 기준 파장이 500나노미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500나노미터 분의 7나노미터 이걸 곱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멀어지는 속도 C의 그 후퇴 속도는 4200km/s가 됩니다. 그리고 은하까지의 거리 역시 허블 법칙에 의해서 은하까지 거리 R은 허블상수 H분의 멀어지는 속도 V가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위에서 구한 값을 대입을 하면은 멀어지는 속도 4000km/s를 허블상수 여기 알려줬죠. 허블상수 여기 알려줬습니다. 70km/s/메가퍼섹 이것을 대입을 합니다. 70km/s/메가퍼섹을 대입을 하면은 C은하의 거리가 나오는데 60메가퍼섹입니다. 그래서 우리 은하에서 C은하까지의 거리는 이렇게 해서 60메가퍼섹이라는 것을 구합니다. 그리고 또 알려주기를 만약 C에서 B를 관측한다면 B가 3500km/s의 속도로 멀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요 내용 C에서 B를 관측한다면 B가 3000km/s의 속도로 멀어진다는 내용을 통해서 BC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구하냐면은 B에서 C를 관측했을 때 반대로 얘기하면 이제 C에서 B를 관측했을 때 B가 3000km/s로 벌어진다고 그랬죠. 여기 잘못 나왔는데 35km/s의 속도가 아니라 3500km/s의 속도로 멀어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역시 허블 법칙 위에서 거리 R은 허블상수 H분의 멀어지는 속도 V가 되지요. 그래서 여기다가 대입을 하는데 허블상수 여기 70km/s/메가퍼섹 분의 멀어지는 속도 3500km/s를 대입을 하면은 거리 BC 사이의 거리가 나오지요. BC 사이의 거리는 50메가퍼섹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우리 은하를 기준해 가지고 ABC 세 은하의 방향과 거리를 각각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B가 C의 왼쪽에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랬고 또 A도 이쪽 우리 은하의 왼쪽에 있으면 안 되지요. 우리 은하로부터 이쪽으로 30메가퍼섹 있게 되면은 세 은하가 모두 우리 은하를 기준해 가지고 모두 다 왼쪽에 있게 되지요. 서로 반대편 두 은하하고 한 은하가 이렇게 반대편 문제에서 알려주었듯이 두 은하 BC 은하가 한 은하 A 은하와 이렇게 반대편에 놓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ABC 세 은하의 위치가 이와 같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것을 이 문제를 통해서 알아내야 되는 게 중요한 거죠.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거 고르기.
자, 기억. AV 스펙트럼에서 500나노미터의 기준 파장을 갖는 흡수선은 503.5나노미터로 관측될 것이다. A은하도 분명히 우리은하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적색 편의가 나타나는데 503.5나노미터에서 500을 빼면 약 3나노미터 정도 적색 편의가 일어나는가를 우리가 알아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알아내면 됩니다. 은하 A의 거리가 30메가퍼섹이지 우리 은하로부터 A의 거리가 30메가퍼섹입니다. 그리고 후퇴속도 V는 허블 법칙에 의해서 허블 상수 곱하기 거리 R인데 허블 상수는 70km/s 메가퍼섹이라고 했고 여기 알려줬고 그 다음에 거리를 알려줬죠. 30메가퍼섹. 그래서 구하면은 A은하는 우리 은하로부터 2100km/s의 속도로 멀어집니다. 그리고 A의 은하의 기준 스펙트럼이 500나노미터라고 그랬지요. 람다 제로 값이 500나노미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흡수선의 파장 변화량은 요 공식 델타 람다는 본래의 파장 곱하기 빛의 속도분의 V가 됩니다. 이것도 허블 법칙에 의해서 변형된 식입니다.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대입을 했을 때 기준 파장 500나노미터 곱하기 우리 은하에서 본 A의 후퇴 속도 방금 전에 구했죠. 2100km/s 대입을 했고 그 다음에 빛의 속도 30만 km/s를 대입을 하면은 파장 변화량이 3.5나노미터가 생깁니다. 그리고 A의 기준 파장이 500나노미터라고 그랬지요. 그래서 관측 파장은 기준 파장에다가 파장 변화량을 더하는 값이기 때문에 기준 파장 500나노미터에다가 파장 변화량 델타 람다 값 3.5나노미터를 더하면은 503.5나노미터 맞았습니다. 기억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가장 빠른 속도로 멀어지는 거 우리 은하에서 볼 때 가장 멀리 있는 은하는 C은하이지요. 거리가 멀어질수록 후퇴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래서 가장 빠른 속도로 멀어지는 것은 B가 아니고 C지요. B는 제일 가깝기 때문에 멀어지는 속도가 최소가 됩니다. 최대가 되는 것은 가장 멀리 있는 C은하입니다. 그래서 니은 틀렸습니다. 그리고 디귿 C에서 A를 관측한다면 C하고 A 사이의 거리는 60메가퍼섹 더하기 30메가퍼섹 60메가퍼섹 더하기 30메가퍼섹에서 90메가퍼섹이나 됩니다. C에서 A 사이의 거리가 90메가퍼섹입니다. 그래서 C에서 A를 관측한다면은 멀어지는 속도 V는 허블 법칙 역시 허블 법칙에 의해서 멀어지는 속도 V는 허블 상수 곱하기 거리 R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대입을 하면은 허블 상수 70km/s 70km/s/메가퍼섹 허블 상수 곱하기 AC 사이의 거리 90메가퍼섹을 곱하게 되면은 6300km/s의 속도로 멀어지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2100km/s의 속도가 아니라 6300km/s가 됩니다. C에서 A를 관측해도 그렇고 A에서 C를 관측해도 역시 똑같이 6300km/s의 속도로 멀어지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틀렸습니다. 이 문제 기억만 맞았습니다. 빨리 설명을 했는데 천천히 오른쪽에 있는 설명을 천천히 읽어가면서 다시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8번 그림은 외부은하의 거리, 가로축, 외부은하의 거리를 메가퍼섹의 단위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거리와 후퇴속도는 세로축인데 단위가 km/s의 속도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허블 법칙에 의해서 멀어지는 속도는 허블 상수 곱하기 거리 R이 되지요. 그래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거리 R이 멀어질수록 후퇴 속도 V가 증가합니다. 허블 상수 H에 비례해서 증가하지요.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바로 h가 됩니다. h는 거리 r분의 멀어지는 속도 후퇴 속도 v가 되기 때문에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바로 허블 상수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거리 r이 20ms일 때 r이 20ms일 때 멀어지는 속도 후퇴 속도가 1400km/s가 되기 때문에 허블 상수는 바로 70km/s/ms이 됩니다. 거리가 1ms씩 멀어질 때마다 비례해서 속도는 70km/s씩 증가한다는 비례상수입니다. h. 이 그래프에서 허블 상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억, 허블 상수는 70km/s/ms이다. 일단 기억은 맞았습니다. 그리고 이 표는 외부나 가하고 다는 외부나의 명칭입니다. 외부나 가하고 나의 거리와 거리 알려주고 있지요. 가은하는 안 알려줬지만 나은하의 거리는 90ms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거리와 스펙트럼에서 어느 방출선 A는 방출선입니다. 어느 방출선 A의 파장 변화량 델타 람다 값, 방출선 A의 파장 변화량이 델타 람다인데 델타 람다 값을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델타 람다 값이 나가 더 크지요. 나가 더 빠른 속도로 멀어지게 됩니다. 거리가 더 멀기 때문에 더 빠른 속도로 멀어지게 되고 파장 변화량도 더 크게 나타나는 겁니다. 가와 나는 허블 법칙을 만족한다. 가하고 나는 허블 법칙을 만족한다고 그랬습니다. 옳은 설명 고르기 빛의 속도를 알려줬습니다. 30만 km/s로 알려줬습니다. 방금 전에 기억은 맞았다고 그랬지요. 그 다음에 니은 방출선 A, 이 표가 방출선 A의 파장 변화량인데 기준 파장은 안 알려줬습니다. 기준 파장이 300나노미터인지를 구해야 됩니다. 방출선 A의 기준 파장이 300나노미터인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어떻게 확인하느냐면은 허블 법칙을 가지고 알아낼 수 있습니다. 나은하까지의 거리가 90ms라고 알려줬지요. 그리고 허블 상수도 알려줬습니다. 허블 상수는 참 구했습니다. 70km/s/ms로 구했습니다. 그래서 후퇴 속도, 나의 후퇴 속도, 허블 법칙에 의해서 후퇴 속도 V는 H, 허블 상수 곱하기 거리 R이 되지요. 이게 허블 법칙입니다. V는 HR,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허블 상수 70km/s/ms 곱하기 나은하의 거리, 이 표에서 90ms를 곱하면은 나은하의 후퇴 속도가 6300km/s라는 것이 구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나에서 방출선 A의 파장 변화량 델타 람다 값이 6.3나노미터라고 알려졌지요. 그래서 기준 파장은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식을 약간 변형을 했는데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람다 제로 기준 파장은 파장 변화량 곱하기 나은하의 후퇴 속도 분의 빛의 속도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여기다가 대입을 해서 파장 변화량, 나은하의 파장 변화량은 6.3나노미터지요. 곱하기 빛의 속도 알려줬습니다. 30만 km/s 분자에 대입을 하고 그 다음에 나은하의 멀어지는 속도 방금 전에 구했지요. 6,300km/s 대입을 합니다. 그러면은 300나노미터가 나오지요. 기준 파장, 방출선 A의 기준 파장이 300나노미터라는 것을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 맞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귿 가의 후퇴 속도를 구해야 되는데 방금 전에 방출선 A의 기준 파장이 300나노미터라는 것을 우리가 구했죠. 그리고 그 가은하의 파장 변화량은 2.1나노미터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가은하의 후퇴 속도도 허블 법칙을 통해서 구할 수가 있는데 V는
빛의 속도 c 곱하기 기준 파장 람다 제로분의 파장 변화량 델타 람다가 됩니다. 요 공식 약간 변형한 거지요. 허블 법칙을 약간 변형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은 빛의 속도 30만 km/s c 대신에 대입을 하고, 그 다음에 가은하의 파장 변화량 2.1 나노미터 대입을 하고, 방금 전에 구했던 방출선 A의 기준 파장 니은에서 구했지요. 300나노미터 여기다가 대입을 합니다. 그러면은 가은하의 후퇴 속도가 구해지는데 2000km/s로 구해집니다. 그래서 디귿도 맞았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여기 가은하의 거리가 안 나왔는데, 거리는 역시 허블 법칙 R은 H분의 C, H분의 V 여기다가 대입을 합니다. 허블 법칙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은 가은하의 후퇴 속도 2000km/s 대입을 하고, 허블 상수 70km/s/m을 대입을 하면은 거리가 나오지요. 30ms입니다. 가은하의 거리 30ms이 구해집니다. 기억 니은 디귿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참고적으로 이렇게 가은하의 거리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기억 니은 디귿이 모두 맞았습니다. 9번 그린 가는 어느 우주론에서 시간에 따른 우주의 변화를, 그리고 나는 가의 우주론에서 시간에 따른 가로축 시간에 따른 우주의 물리량 A가 무엇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물리량 A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리고 이 그림에서 동그란 그림, 동그란 점은 은하를 표시합니다. 그런데 과거에서 현재로 올수록 우주가 팽창을 하는데 그 사이사이에 새로운 은하가 만들어지진 않지요. 은하와 은하 사이의 거리가 멀어질 뿐입니다. 이러한 우주론은 빅뱅 우주론 또는 대폭발설이라고 하지요. 빅뱅 우주론은 우주가 하나의 점에서 폭발을 일으켜가지고 점점 팽창함에 따라서 계속해서 온도도 낮아지고 또 밀도도 이와 같이 감소한다고 보는 이론이 바로 빅뱅 우주론입니다. 그런데 이 빅뱅 우주론에서 우주 속에 있는 은하의 개수는 변하지 않지요. 은하와 은하 사이 거리가 멀어지긴 하지만 은하의 개수, 총 개수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주의 질량은 변함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A에 해당되는 물리량, 우주의 질량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빅뱅 우주론에서는 우주가 팽창함에 따라서 우주의 밀도가 감소하게 되지요. 밀도는 감소하게 됩니다. 또 온도도 은하와 은하 사이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온도도 점점 감소합니다. 우주의 밀도와 온도는 점점 감소한다고 보는 것이 빅뱅 우주론입니다. 이거랑 대비가 되는 우주론이 정상 우주론인데, 정상 우주론은 우주가 팽창하더라도 은하와 은하 사이가 거리가 멀어지면은 그 사이에 새로운 은하가 만들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랑 반대로 보면 됩니다. 정상 우주론에서는 우주의 밀도하고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이사이에 새로운 은하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주의 질량은 점점 증가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 그림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여기 그림은 빅뱅 우주론입니다. 빅뱅 우주론에서는 이 그림과 같이 은하와 은하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더라도 새로운 은하가 생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주의 밀도, 온도는 점점 감소하고 은하의 개수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주의 질량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 이 그림은 빅뱅 우주론을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옳은 거 고르기 가. 이 그림은 빅뱅 우주론, 다른 말로 대폭발설 맞지요? 기억은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우주의 밀도는 점점 감소한다고 했죠. 그래서 맞지 않습니다. 우주의 질량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니은 틀렸고, 그 다음에 2.7K 우주 배경 복사의 관측, 현재 2.7K 우주 배경 복사가 관측되고 있는데, 이거는 가우주론,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된다. 맞았지요? 빅뱅 우주론에서는 우주 배경 복사가 현재 2.7K로
관측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면은 처음에 빅뱅이 있은 후에 38만 년이 지났을 때 방출된 빛이 바로 최초의 우주 배경 복사였는데 이때는 온도가 3000K 정도였다고 생각합니다. 38만 년 전에는. 그런데 이제 이 그림과 같이 우주가 팽창함으로 인해 가지고 은하와 은하 사이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면서 온도가 계속해서 낮아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는 2.7K 정도로 우주의 온도가 낮아져서 현재는 2.7K 우주 배경 복사가 관측된다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2.7K 우주 배경 복사가 실제로 관측되고 있는 사실은 가은하 빅뱅 우주론을 뒷받침해주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디귿은 맞았습니다. 정상 우주론에서는 우주의 온도가 이와 같이 3000K에서 2.7K로 낮아지지를 않지요.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현재도 38만 년 전에 우주의 온도가 3000K였기 때문에 현재도 3000K로 우주의 온도가 유지가 되어서 현재 우주 배경 복사는 3000K로 관측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2.7K 우주 배경 복사가 관측되는 것을 설명할 수 없지요. 정상 우주론으로서는 2.7K 우주 배경 복사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빅뱅 우주론만이 현재 2.7K로 우주 배경 복사가 관측되는 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10번 그림은 빅뱅 우주론에서 시간에 따른 우주의 온도와 밀도 변화를 우주가 진화하는 동안 발생한 주요 사건과 함께 나타낸 것이다. 이 그래프를 보면은 가로축이 시간이고 세로축이 상대값인데 온도하고 밀도가 점점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그래프는 우주론 중에서 빅뱅 우주론을 나타낸다고 봐야 됩니다. 빅뱅 우주론 또는 대폭발설에서는 우주가 팽창을 하는데 팽창함으로 인해 가지고 은하와 은하 사이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데 그 사이에 새로운 은하가 생성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빅뱅 우주론에서는 우주의 질량이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고 보지요. 은하의 개수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주의 질량은 변함이 없고 대신에 우주의 밀도는 점점 감소하게 되고 또 은하와 은하 사이의 거리가 멀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우주의 온도가 점점 낮아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는 바로 빅뱅 우주론을 나타내는 그림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정상 우주론, 이거랑 대비가 되는 우주론 중에 정상 우주론이 있는데 정상 우주론에서는 은하가 똑같이 팽창하긴 하는데 그 사이사이에 새로운 은하가 만들어진다고 봅니다. 은하와 은하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더라도 그 사이에 새로운 은하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기서는 반대입니다. 우주의 질량은 점점 증가하고 우주의 온도라든가 밀도는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고 봅니다. 서로 반대지요. 그래서 이 그림 정상 우주론이 아니라 빅뱅 우주론에 관한 문제인데, 자, 옳은 설명 고르기. 기억 빅뱅 이후 우주의 크기는 증가했다. 맞았지요? 점점 증가했습니다. 정상 우주론에서도 증가했다고 보는데 빅뱅 우주론에서도 점점 우주의 크기가 증가한 건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기억 맞았습니다. 그 다음 니은 우주 배경 복사가 최초로 방출된 시기는 A시기 무렵이다 라고 그랬는데 A시기는 원자 핵이 형성된 시기입니다. 이때는 원자 핵은 형성되었지만 그 주위에 전자들이 무수히 많이 우주 공간에 분포해 있었기 때문에 빛이 전자에 부딪혀서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했을 때입니다. 우주 배경 복사 빛이 빠져나오려면은 이 원자 핵하고 그 주위에는 전자가 결합되어서 중성 원자가 형성되었을 때입니다. 이 시기가 바로 B시기인데 이때가 바로 빅뱅 이후 38만 년이 지났을 때 무렵입니다. 이때는 이제 전자가 원자 핵과 결합되어 있어서 깨끗해졌지요. 그래서 빛이 빠져나올 수 있었던 시기입니다. 투명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초의 우주 배경 복사는
비식입니다. 38만 년 전 우주 속에서 중성 원자가 형성된 시기입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우주의 총 질량은 비시기보다 C시기에 더 크다라고 그랬는데, 이 그래프는 정상 우주론이 아니라 빅뱅 우주론을 나타낸다고 그랬지요. 빅뱅 우주론에서는 우주가 팽창하더라도 새로운 은하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은하의 개수는 역시 계속해서 일정하게 변함이 없습니다.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우주의 질량만큼은 변화가 없게 되지요. 그래서 디귿 더 크다가 아니라 항상 같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기억만 맞았습니다.